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창조기업 투무의 구광영 기술이사입니다. 저희는 영농형 태양광만 연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제조는 한전 등록 기업인 성화이노베이션에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그 영농형 태양광 관련돼서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온 이후로 지금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잘 만들어진 법안은 발전 그 해당 사업을 부흥시킬 수도 있지만, 잘못 만들어진 법안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농형 태양광 관련된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주제로 잡아보았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한국형 영농형 태양광의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영농형 태양광 그 법안이 어떻게 수정되어야지 맞는지 그렇게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금년 4월에 산자부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유로 6월과 10월에 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10월에 김소희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농업인이 위주고 목적은 농가소득,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소희 의원은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농업진흥구역 이외 지역, 절대 농지는 안 되고 일반 농지에다가 하라는 얘기고, 본인 농지 소유에 23년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목적은 농업인의 소득 향상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얼핏 보시기에 이 법안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국형 태양광 발전의 현황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수정돼야 될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6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영농형 태양광을 해야 될까요? 결론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것이고, 석탄 발전소는 따라서 폐쇄되어야 하며 재생에너지를 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땅이 부족한 대표적인 나라고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년간 빈 땅 찾아서 약 3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편지, 상지, 염해농지, 산단 지분까지 갔지만 결국은 모자라서 영농형 태양광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농지가 경자 유진에 의해서 식량 공급의 원천이었으면, 앞으로는 국토는 식량과 에너지 공급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기간을 확장해서 보면 본질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과연 2050년 탄소 중립이 완성되었을 때 발전원들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2기가와트는 마지막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이럴 경우에 태양광과 풍력이 약 41기가 정도를 커버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 1 발전 시간이 4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6배의 용량이 더 필요하게 되고, 총 246기가와트의 엄청난 양의 태양광 발전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염전 태양광, 산지 태양광, 건물 지붕, 그 다음에 수상 태양광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전체 용량의 3분의 1밖에 커버하지 못한 결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160기가가 넘는 용량을 할 데가 어디 있죠? 할 데가 없습니다. 결론은 농지 위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농가 소득의 목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농지 위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김소희 의원은 절대 농지는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농지 구성입니다. 절대 농지가 약 44%, 7,000km 작업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농지가 약 56%입니다. 절대 농지 목적을 아시죠? 절대 농지는
지목 변경 없이 계속 농사만 짓는 겁니다. 그러면 25년 후에 태양광 발전소,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그만한다, 없앤다. 그러면은 256기가와트를 어디 가서 찾을 겁니까? 찾을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목 변경 없이 계속 발전할 곳이 필요하고, 그것은 절대 발전소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농지 위에 절대 발전소, 이 둘은 찰떡궁합입니다. 아래에는 두 가지 100개의 격자들이 있습니다. 아래쪽은, 왼쪽은 일반 농지가 흩어져 있는 거고, 오른쪽은 절대 농지가 모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계통 연계를 한다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절대 농지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농형 태양광의 부지는 반드시 절대 농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가 보시면 됩니다. 농민이 영농형 태양광을 하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골치 아픈 발전소로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민이 직접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태양광 대비 영농형 태양광은 시설비가 비싸고 모듈의 집적도가 낮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년 후의 모습을 보면 직접 농사 짓는 농민의 숫자도 아주 줄어듭니다. 그러면 계속 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질문입니다. 전기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공공재입니다. 저 발전 공기업이 공급을 했었죠. 미래에는 어떻게 할까요? 미래도 공공재이길 바랍니다. 만약에 발전 공기업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공공재인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주체는 발전 공기업이 담당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농형 발전의 주체는 개별 농민이 아니라 지자체 혹은 농민조합이 되고, 거기 위에 시설하는 분들은 발전 공기업이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추모가 감히 발전 공기업, 전력 공기업을 합쳐서 지역별로 할당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할당한 이유는 만약에 지역별로 중복해서 발전사를 배치를 해서 한도에 2개의 발전사가 되면 컨택하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도에 하나의 발전사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언제? 만약에 김소희 의원은 25년간 발전을 하게끔 하겠다라고 법안을 마련했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발전사가 석탄 발전소를 어떻게 하나요? 발전 연한이 아니라 내구 연한만큼 발전합니다. 그리고 내구 연한은 연장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부수고 다시 지을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농형 태양광도 발전 공기업이 한다고 하면은 내구 연한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40년 이상.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농민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할 경우에 농민들의 걱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기계 사용이 제한될까 봐 걱정을 하고, 두 번째는 농기계가 구조물과 부딪힐까 봐 걱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2020년 빅스포에서 이미 작년간 고도 상향 구조물이라고 답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기둥간 거리를 9m 이상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미 2차례 실증 사업도 했습니다. 실증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남 나주의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이렇게 했습니다. 특징은 가로보와 세로보를 2개의 강관으로 놓고 사다리 형태의 트러스 구조물을 짠 겁니다. 튼튼해 보입니까? 지나치게 튼튼해 보입니다. 국내에 70개 정도의 시범 사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나주의 영농형 태양광은 10m 격자 구조물에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장경관 고도 상향 구조물 3가지 요건을 만족을 하고, 다른 특징은 5m 격자 구조물이나 5m 간격의 독립지주식은 가장 큰 문제가 구조물과 농기계 간의 충돌에 의한 사고율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태안읍에 있는 발전소 실증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통을 했고 클래스라는 곳에서 EPC를 했습니다. 사진은 이렇습니다. 10m 넓어 보이죠? 2대의 100마력짜리 트랙터가 보입니다. 여기는 트랙터가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농민이 어떻게 행복해 보이시나요? 적어도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클래스의 기본 10m, 10m 격자 구조물을 분석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가로보와 세로보가 사각관 트러스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보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상부 구조물을 보겠습니다. C형강, 5m C형강을 3개 놓고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특징은 전부 다 상부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므로 고소 작업이 많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하부 구조물 모습입니다. 10m, 10m의 중간보가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형태를 띱니다. 거기에 대한 투무의 솔루션입니다. 투무는 10m, 10m 격자 구조물에 가로보와 세로보를 H형강, H빔 하나로 처리를 했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중간보가 없습니다. 상부 구조물 특징입니다. 3단 평행봉 구조물, 보시다시피 3단 평행봉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지상 작업을 다 해서 한꺼번에 들어올려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보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크레인 작업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보시면 하부 구조물의 모습입니다. 3열과 6열에 가로보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없앴냐? 크레인이 접근을 해서 3열을 접근하면 2열, 3열, 4열로 상부 구조물을 바로 들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공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부 구조물 비교입니다. 하부 구조물은 클래스는 사각관 트러스, 저희는 H형강으로 처리가 됩니다. 중간보가 있냐 없냐가 차이가 있고 크레인 진입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 구조물 비교입니다. 클래스는 C형강 5m고 투무는 10m의 강관을 사용합니다. 한쪽은 중간보가 필요하고 저희는 필요치 않습니다. 한쪽은 대부분 고수 작업이 필요하고 저희는 고수 작업이 최소화됩니다. 따라서 두 개를 비교하면 클래스는 제작비는 다운되지만 시설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투무는 제작비는 다소 비싸지만 시설비가 설치비가 좀 다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가와트, 메가와트처럼 대용량으로 갈수록 투무의 솔루션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투무의 최근 솔루션입니다. 10m, 10m 격자 구조물이 아니라 3열과 같이 빈 곳은 9m, 그 옆은 11m라 놓게 약간 거리를 좀 달리 두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모듈을 한 개 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0% 정도 모듈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어서 토지 이용률이 올라가는 설계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상부에 올라가는 구조물입니다. 10m가 가능하고 더불어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가변형 구조, 즉 농번기와 농한기를 이용해서 폈다 접었다 하면 35% 정도 발전량이 더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태양전지 모듈에서 1, 2% 전기를 올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35% 발전량이 많아지는 것은 아주 획기적입니다. 하부 구조물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H형강으로 되어 있고 거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부르기를 2, 3, 4 상부 구조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상부 구조물은 보시다시피 3단 평행봉 구조물인데 트러스 구조물 중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물입니다. 어떤 형태보다도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공단에서 영농형 태양광의 기초로는 그라운드 스크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기초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스크류와 H형강 기둥을 연결하기 위한 기둥 받침대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빗물 분산 장치를 했는데 이 모듈을 맞고 떨어지는 빗물이 앞쪽에 있는 입체소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솔루션이 두 개가 있는데 협소한 모듈을 쓰거나 아니면 빗물바지 홈통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빗물바지 홈통을 쓰는 경우인데 이러면 또한 제약사항이 생깁니다. 빗물바지 홈통은 결국 기둥까지 그것을 다 끌고 가야 됩니다. 거기서 물을 버려야 되니까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아래쪽에다가 이게 빗물 분산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솔루션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실증 사례까지 투무의 솔루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법안이 어떻게 변경돼야 되는지 대충 눈에 보이시죠? 그럼 왜 해야 되느냐는 말씀드린 대로 인식 변환이 필요합니다. 국토는 에너지와 식량의 원천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어디다 해야 되느냐? 절대 농지 이외 지역이 아니라 절대 농지에
징후 변경이 필요 없는 절대 농지에 오래도록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개별 농민이 아니라 지자체와 발전 공기업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농민이 직접 하시면 빚만 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느냐? 발전 공기업이 안 하는 이상 발전 연한을 설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구 연한만큼 계속하면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도 상향 구조물을 해야 된다고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실증 사례와 투무의 솔루션을 잘 참고하셔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최근 그 발전 공기업 사장님들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새로운 발전원을 찾기 위해서 고민 중인 거 알고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해상은 풍력, 해상 풍력. 육지는 영농형 태양광만이 새로운 발전원입니다. 수동적으로 고용 승계를 고민하실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실지는 본인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면 국회의원실 당장 달려가 가지고 법안을 바꿔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투무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